대한민국 어린이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나는 안전 히어로 이선입니다. 안전 히어로, 안전 히어로. 오늘은 어떤 미션인가요? 아, 미션 짜잔. 궁금한 이야기 안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미션은 감염병 이야기. 근데 감염병이 뭐예요? 아, 감염병. 그러니까 병원체인 미생물이 이렇게 우리 몸에 옮겨서 일으키는 병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감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아마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것이 감염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감염병에 대처하고 극복했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감염병 이야기 속으로 지금 가볼까요? 지금 필요한 건 뭐다? 하쿠나 마타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쿠나 마타타! 우와, 신기해요. 무슨 문이에요? 아,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간 여행의 문이라고나 할까요? 여기를 통과하면 시간과 공간을 내 마음대로 그냥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전 히어로 능력의 결정체라고나 할까요? 자, 이 시간의 문을 통과하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감염병 이야기. 과거 중세 시대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카카카마우. 궁금해요. 중세시대 가볼래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워프야, 괜찮아? 안전 히어로가 만들어준 시간 여행의 문으로 감염병 이야기 속에 들어온 거잖아. 기억 안 나? 그래? 떨어지면서 충격이 컸었나?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수상해? 엄마야, 이러다 귀신이라도 나오겠네. 아, 귀신이야! 귀신이 아니라 쥐였어. 난 또 그냥 쥐잖아. 이번엔 진짜 귀신이야. 난 귀신이 아니고 의사란다. 의사 선생님이라고요? 에이, 거짓말. 나 참 의사 맞다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지. 그리고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너희들 귀신보다 쥐를 무서워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패스트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패스트는 지금 중세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인데 이 병을 옮겼던 게 다름 아닌 쥐야. 네? 어떻게 쥐가 옮기는 감염병이 있을 수 있죠? 패스트는 패스트균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인데 패스트균은 원래 쥐에게 있던 병원균이야. 쥐의 피를 빨아먹은 벼룩에게 사람이 물리면서 감염이 되는 거지. 패스트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설마 죽는 건 아니겠죠? 패스트에 걸리면 오한, 고열, 두통에 이어 권태, 현기증이 일어나고 의식이 흐려지게 되어 죽게 되지. 안타깝게도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 얘들아, 위험해. 이러다 우리도 패스트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때마침 시간 여행의 문이 다시 열렸어. 얼른 들어가자.
그러니까 시간 여행의 문을 통해서 감염병 체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이것이구만. 아이고 안 됐구만. 정말 힘들었어요. 죽을 뻔했다고요. 과거 중세 시대에 패스트처럼 무시무시한 감염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감염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해요. 아, 정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요, 안전 히어로. 여러분의 감염병에 관한 궁금증을 전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역기어 물러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감염병을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역병을 옮기는 것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귀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즉 역귀가 들어오지 말라고 부적을 붙이거나 아니면 구슬했죠. 굿. 자, 또는 12월 동짓날이 되어서 팥죽을 먹거나 또 음력 5월 단오날에 창포로 빚은 술, 창포주를 먹거나 이랬다지야. 그것이 모두 이 역귀를 물리치기 위한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역귀, 즉 감염병에 대처를 했을까요? 일단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옛날에는 활인서와 해민서라는 곳이 있었는데 평소에 병자들을 치료하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환자를 돌보던 곳에서 감염병이 터졌을 땐 여기에서 약을 지어줬지요. 말하자면 활인서나 해민서는 지금의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특히 이 광해군 때는요, 이 광해군이 자신의 처년들을 고쳐준 여기 허준 선생님에게 감염병에 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이 책을 좀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셔서, 자, 여기 보이죠? 신찬벽원방. 자, 요걸 허준 선생님께서 1613년에 편찬하셨다 이겁니다. 자, 요걸 통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줬다 이거지요. 옛날에는 감염병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안전 히어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럴까? 좋았어.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의 능력을 보여달라 이거잖아요. 자, 갑니다. 하쿠나 마타타. 다시 힘을 내. 하쿠나 마타타. 과거 감염병 이야기 속으로 콕콕콕콕 컴온. 그럼 잘 다녀올게요. 안전 히어로 고마워요. 그럼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고요. 중세시대처럼 여기도 무서워. 이 시대엔 어떤 감염병이 돌고 있는 걸까? 우리 저기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자. 저희가 실은 아주 멀리서 와서 현재 상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어떤 감염병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혹시 호환마마라고 들어봤니? 그럼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비유할 때 썼던 말이잖아요. 그 뜻을 혹시 알고 있니? 글쎄요. 뜻은 잘 모르겠는데요. 호환은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를 말하고, 네? 가만히 있는 제가 왜요? 마마는 천연두를 이르는 말이야. 옛날에는 둘 다 살 확률이 매우 낮았지. 천연두가 대체 뭔데 저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천연두는 부창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지.
열이 심하고 얼굴과 몸에 피부 부위에 작은 종기가 광범위하게 돋는 발진이 작게 생겨. 죽지 않고 살아나도 수두와 비슷하게 얼굴에 심한 흉터가 남을 수 있지. 그럼 천연두의 예방법을 어떻게 찾았어요? 약 200년 전 영국의 의사인 제너는 소도 사람처럼 천연두에 걸리는데 소의 천연두가 사람에게 전염되면 약간의 발진만 생길 뿐 죽지 않고 다시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 사실을 응용해서 그 여인의 손등에 난 물집에서 진물을 채취해 한 소년에게 투여해 봤단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결과 소년은 더 이상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어. 소의 천연두를 이겨낸 덕분에 면역이 생겼기 때문이었지. 종두법은 제너가 발명한 인류 최초의 예방주사였어. 그리고 내가 그 예방주사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지.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지석영 선생님? 그래, 내가 지석영이란다. 지석영 의사 선생님을 여기서 만날 줄이야.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께서 1880년 일본에서 종두법을 배워와서 전국적으로 보급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리 잘 알고 있지? 역사책에 아니다. 지석영 선생님의 업적은 저희가 살고 있는 아주 멀리까지 소문이 자자해서 아는 거죠. 지석영 선생님처럼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지석영 선생님, 워프 말이 맞습니다. 1980년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천연두가 드디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포했거든요. 지금 시간여행의 문을 통해서 우리 판다, 케빌, 라피도가 감염병 예방 방법을 발견했던 그 과거 현장으로 갔답니다. 파스테르 교수님,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귀신의 장난, 신의 형벌이라 생각했다면서요? 아, 그렇단다. 약 2500년 전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미아즈마라는 나쁜 공기가 병을 옮긴다고 생각했지. 그럼 어떻게 감염병 예방법을 발견하신 거예요? 음식이 상하는 것은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서가 아니라 원인균이 있어야 한다는 걸 실험으로 밝혀냈지. 자, 여길 보렴. 이렇게 백조목을 닮은 플라스크를 만들어 수증기로 입구를 막으면 미생물의 출입을 막아 안에 든 고기 수프는 절대 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균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던 걸 밝혀낸 거군요. 정말 대단해요. 사실 내 딸이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면서 다양한 감염병의 예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지. 아, 그래서 교수님께서 병원균을 배양하고 연구하는 일에 더 매달리셨던 거군요.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깜빡하고 그냥 뒀는데 세균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가만. 약해진 균을 건강한 동물에게 주사해보자. 약해진 세균으로 병을 가볍게 앓고 나면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구나. 유레카!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파스테르 교수님 덕분에 백신 발명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우와!
만세! 만세! 만만세! 판다, 왜 그래? 과거에 감염병 백신 발견했던 모습을 보니까 기뻐서 그러는 거지? 백신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모두 나을 수 있다는 거잖아. 에구구, 판다야. 백신은 치료약이 아니라 예방약이야. 예방약? 그럼 이미 감염된 환자에게는 백신이 소용없다는 말이야? 증상에 맞게 다양한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에휴, 난 백신만 만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네. 그럼 우리가 빨리 백신을 만들면 되잖아. 감염병은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확산되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백신을 만들려면 감염 원인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아. 백신을 어떻게 만드는데? 쉽게 말해서 열이나 방사능으로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든 다음 그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뭐? 몸에 바이러스를 넣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도 약하게 만든 거라니까 괜찮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안전 히어로가 면역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그때 우리 몸이 특정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랬지? 항체. 딩동댕! 항체 맞아. 사람의 면역 기능을 이용해 병균에 감염되기 전에 일부러 약한 병균을 집어넣어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야. 아하. 그런데 말이지, 모든 감염병의 백신이 다 있는 게 아니라서 문제야. 그럼 어떡해? 감염병을 어떻게 예방해야 돼? 그건 말이지. 안전 히어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좋아. 안전 히어로 도와주세요. 아유, 도와드리고 말고요. 나는 안전 히어로. 여러분의 감염병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염병 극복하기.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감염병을 알려드리고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밤! 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통한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을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하지요. 즉, 잘못된 오염된 물 때문에 우리에게 전파되는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콜레라,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70%는 모두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된다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런 우물물은 지하수로 되어 있죠. 지하수를 조심하셔야 되고 비위생적 급수 시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참으로 좋아하지요. 이거 뭡니까? 바닥 분수. 여름이면 여기 가서 우와 하고 놀지 않습니까? 이 바닥 분수에는 세균,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균이라든가 레지오넬라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럼 수인성 감염병의 예방법을 우리 숲속 친구들이 알려주겠답니다. 안전 히어로 제자 워프가 알려드리는 물과 식품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 예방 수칙. 잘 기억하세요. 예방법 하나. 외출 후, 식사 전, 음식 조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예방법 둘. 물은 끓여 먹는다. 예방법 셋.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예방법 넷.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먹는다. 아이고. 진짜 잘 들었습니다. 잘 수고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감염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빠밤. 모기입니다.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입니다. 아까는 물이 옮기는 감염병이었죠? 이번엔 모기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동물이 바로 모기죠. 자, 요걸 조심하세요. 여기. 자, 모기, 특히 일본 뇌염, 말라리아, 댕기열이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인데요. 여기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이 조류나 포유류, 요런 것들의 혈액을 요 모기들이 쪽쪽 빨어. 쪽쪽 빤 다음에 다시 우잉 간 다음에 사람을 물어. 그때 감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말라리아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리아는 암컷 모기 때문에 걸리는 감염병인데 엄청 열이 심하게 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댕기열은요, 걸렸을 때 머리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 여기 근육이 다 아프고요. 그 다음에 관절통까지 아프다가 그 다음에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응? 뭐야? 응? 아이고, 야, 이 모기는 정말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런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을 막으려고 할 때 모기를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차라리 모기가 생겨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잘 봐뒀다가 그곳을 없애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이 말이죠. 자, 예방법은 우리 숲속 동물들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 히어로 제자 판다가 알려드리는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예방 수칙.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예방법 하나. 몸에서 나는 땀이나 화장품 냄새는 모기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몸을 깨끗이 씻는다. 예방법 둘. 모기는 해가 질 때부터 한밤중까지 활발히 활동하므로 기온이 높은 밤에는 야외 활동을 피한다. 예방법 셋. 모기가 많은 지역으로 야외 활동을 갈 때는 가급적 긴 옷으로 몸을 보호한다. 아유, 판다 고맙습니다. 예방법.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감염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빠밤.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자, 호흡기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기관이 호흡기죠. 코로부터 시작해서 기관지, 폐 이런 곳들이 바로 호흡기가 되겠는데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에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조류, 독감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스와 메르스는요, 코로나19의 사촌쯤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코로나처럼 왕관 모양으로 된 것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코로나19와 사촌쯤 된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신종플루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나온 신종플루 바이러스인데 이게 2009년에 한번 세계를 확 휩쓸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조류 독감도 있죠. 말 그대로 조류에 있는 독감이었는데 이것이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서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감염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순우 예방법 부탁해요. 안전 히어로 제자 순우가 알려드리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 수칙 잘 실천해요. 예방법 하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피한다. 예방법 둘.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 예방법 셋.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그러니까 우리 숲속 친구들도 이 감염병을 예방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염병을 이렇게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바로 감염병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뵌 분이죠? 이 분들이 여기 계신 분과 함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요. 질병관리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떤 곳이냐?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보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 질병관리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감염병을 막아주는 방역, 그리고 검역 이런 일을 하고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하고 시험하고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 이거죠. 혹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질병관리청에 취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감염병을 막고 예방하고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세계는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세계에서 유명한 이런 감염병을 관리하는 곳은 어딜까? 바로 여기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라고도 하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세계보건기구는요, 2021년 기준으로 194개국이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월마다 총회를 개최한다는데요. 여기 있는 세계보건기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무총장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제6대 사무총장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종욱 사무총장님이셨죠.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좀 깁니다.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하죠. 멋있죠? 자, 이분이 사무총장, WHO의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정말 세계의 보건과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질병관리청에 계신 분들, 그리고 WHO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까지, 우리가 다 힘을 합한다면 그 어떤 감염병도 전부 다 이겨내리라고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저 히어로는 힘차게 외칩니다. 역시 숲속동물 친구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군요. 오늘도 우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미션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결과 미션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잘 됐죠? 미션 완성. 그럼 다음 3단계 미션은 무엇일까요? 생활 속 위험 이렇게 예방해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이 안전 히어로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달려갑니다.